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임용 물리에 합격해서 오늘 특강 1차 위주로 특강을 하게 된 정승현 선생님 작년 수강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합격한 이런 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사범대를 나왔고요. 사범대에서 이제 과학교육과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물리 전공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21년도 8월에 졸업을 하게 됐고요. 22년 올해 임용을 첫 시험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8월에 졸업을 하긴 했는데 1학기 때 이제 5학점밖에 수강하지 않아서 거의 이제 만 1년 동안을 거의 올인으로 준비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 카페에다가 같이 제 합격 수기를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오늘은 좀 간략하게 제가 급하게 PPT를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올해 점수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2차보다는 1차 위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은 20점에 20점이 나왔고요. 전공은 이제 80점 만점에 5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합격 수기가 되게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여러 합격 수기 중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를 읽어보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좀 취사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읽어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것 정도에서 참고만 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맞는 것을 그 중에서 뭐 섞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이 이제 짧으면 1년 이렇게 수험 생활이 조금 길어질 텐데 그렇게 긴 수험 생활을 끌고 가려면 자기 자신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용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첫 번째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떨려서 말이 자꾸 숨이 가쁜데 그래서 저는 되게 외로움도 잘 타지 않고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굉장히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서는 문제풀이 스터디만 했었고 또 교육학에서는 2달 정도 인출 스터디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게 스터디를 다 많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공부해도 충분히 자신에게 맞게 공부를 하면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동기부여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사에 대한 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동기부여가 좀 되어 있지 않고 또 공부를 할 때 제가 한계가 이해가 안 가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원래는 2월부터 인강을 수강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5월부터는 제가 직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성향을 고려해서 준비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리 전공 내용학부터 말하자면 이게 제가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4학년 1학기 때도 저렇게 3개월 동안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공을 공부했던 모든 과정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이제 교생을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생 기간부터는 교생도 너무 바쁘고 돌아와서 뭐 1학기, 2학기 거의 50학점이 남아 있었고 또 여름, 겨울 다 계절학기를 들어서 임용 공부를 하나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이 상반기 때는 이제 1학기가 5학점이 남아가지고 또 들으면서 같이 병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공 교육학은 그러니까 물교로는 뭔가
한 게 써있지만 전공 내용학은 정말 승현쌤 강의 커리큘럼을 수강한 것밖에 거의 한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제가 표현을 해놓았는데 정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승현쌤 강의를 듣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거의 전공 내용학은 공부를 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내용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저는 21년도에 1월에 바로 일반 물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정승현 선생님 커리큘럼을 제가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 이유가 그 전해에 다른 강사님 강의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그리고 그 나중에 승현쌤 강의도 뭐 맛보기식으로 짧게 봤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승현쌤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뭐 구성 같은 게 저한테 훨씬 잘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선생님 커리큘럼을 1월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설명이 내가 뭔가 이해를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많이 보는 전공책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할리데이나 뭐 전공책 마리온 뭐 이런 예제 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풀 시간도 없었지만 그런 문제들은 절대 풀지 않고 우리 전공책에 있는 줄글로 된 설명들만 조금 내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부분만 참고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재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좀 이따도 정리를 해두었지만 이 1월, 7월부터 우리 임용 보기 직전까지 계속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1월, 7월에는 이론 강의인데도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진짜 질 좋은 문제들을 거의 유형별로 또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데 단계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노량진에 한 6월 정도에 제가 직강을 다니기가 힘들어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7월부터는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저희가 편집해서 같이 푸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별로 설명을 하자면 1월에서 7월부터는 제가 선생님 강의밖에 듣지 않아서 약간 너무 그렇게 들리지만 1월, 7월에는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이론 강의에서 정말 좋았던 것이 저는 개념을 같이 하면서 문제도 같이 유형별로 정말 잘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기출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싹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이 다 끝나고 문풀에 들어가면 되게 내가 초수생들은 특히 내가 배웠던 게 뭐였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론 강의에서부터 개념이랑 같이 문제를 계속 같이 병행해서 푸니까 그런 게 잊혀지지 않고요. 또 제가 문제풀이 스터디를 병행했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론부터 모의고사 끝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되게 계속해서 복습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1월, 7월 하여튼 이론 강의는 저는 정말 다시 공부해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동형 문제를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또 이 강의에서 좋은 점은 기출문제를 저희가 임용 시험이 엄청 오래된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시험에서 나온 모든 물리 문제를 다 다뤄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만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을 선별을 해주세요. 선별을 하고 그에 대한 동형 문제도 같이 제공해 주시는 식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초수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 것도 1월, 7월에서 물론 이론을 했지만 계속 복습을 해야지 까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습하면서 동시에 8월에 모든 기출을 그 이후에 보려고 하면 정말 공부량이 너무 버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승현쌤 강의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강사분께서 미리 선별을 하고 제시를 해주시니까 따로 어떤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선별해 주시는 좋은 문제들을 풀 수 있어서 이제 8월 강의도 또한 저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월에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제작하신 문제를 푸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1월부터 8월까지 공부를 한 게 제대로 내가 복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은 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거 인강으로 전환을 해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0월 이 실전 문풀은 인강으로 전환을 하고, 물론 이 1월부터 8월까지 문제들은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또 혼자 복습을 하면서 계속 복습의 복습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 강의가 있는데, 선생님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물리 임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6월에도 한 번 보고, 그리고 초수생분들이 6월에 저희가 모의고사가 중간에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론도 아직 다 안 끝났고 복습도 안 됐는데 갑자기 모의고사를 보고 내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두려우실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6월에 너무 가기 싫어서 다른 분들도 막 안 갈까 이러고, 나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일단 받고, 정말 어떤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점수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또 풀이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6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엄청 다짐을 하게 됐던 저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공부가 덜 되셨더라도 6월에 한번 모의고사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에 보고 이제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때 물론 교육학도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이 시즌에 다 모든 과목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교육학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하반기니까 안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전공 모의고사는 제가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컨디션에 안 좋은 날에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항상 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실전에 맞게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자리에 앉았을 때는 뭔가 사람들 다른 옆에 있는 뭐 다리 떠는 분들, 기침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겪어보고, 또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지각했을 때나 뭐 몸이 좀 머리가 아플 때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충분히 대비를 되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가서도 굉장히 그냥 모의고사 풀었던 그 느낌 그대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세 번째 줄이었는데 앞에 두 분이 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뵙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긴장을 엄청 놓고 진짜 모의고사랑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너무 좋으니까 모의고사 강의도 정말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는 이 커리큘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강의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7월부터 거의 임용 1차 2주 전까지 선생님들을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계속 복습을 하면서 스터디를 할 수 있었고요. 혹시 스터디를 하시다가도 스터디원과 맞지 않으신다 이러면은 그만두고 다른 분들을 찾으셔도 되고, 저는 운 좋게도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끝까지 이렇게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승현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공책에 있는 그런 숫자도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미 선별하고 뭐 문제나 숫자 같은 것도 다 수치를 깔끔하게 내주신, 그리고 또 유형별로 제시해주신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특히 초수생분들이라면 그런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7월 이론 강의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최소한 모든 문제를 한 5번은 푼 것 같고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10번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이제 기출동영 이런 건 한 최소 3번 정도 한 문제, 그리고 9월, 10월은 한 2번 정도 이렇게 풀고 시험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점이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풀는 문제인지 이제 쓱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초 동안 봤을 때 이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다 패스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패스한 문제들이 꽤 되지만 착실히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면서
강의를 따라오면서 착실히 수강을 했다면 저는 전공 때문에 절대로 1차에서 전공에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내용학은 제가 진짜 선생님 커리큘럼 잘 따라가고 그런 것밖에 없어서 약간 그랬지만, 이제 물교론이랑 교육학은 혼자서 공부한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교론으로 넘어가면 전공이, 우리가 전공 내용학이랑 교육학은 되게, 저는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이 공부에 끝이 없다. 뭔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되게 끝이 없고 넓고 깊이도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물교론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끝이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부할 게 적지는 않아요. 근데 정리를, 제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물교론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소스가 그 기출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험이, 올해는 실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교과서에 있는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실험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분석하는 거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봤고, 교육과정 문제, 이것도 교육과정 빈칸 같은 거 채우는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육과정 문제 암기를 해야 한다고 봤고, 마지막으로 5개념을, 물리 5개념을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교로는 제가 공부를 다 끝나고 느낀 점이 약간 끝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이거를 다 공부하면 물교로는 이제 서술 방식만 제대로 서술한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할 때 저는 일단 대학교에서 물교로는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수업 자료를 보는 게 조금 편해서, 물론 대학 수업 자료를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시중에 김은경 선생님 교재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책도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전공책은 총 2개 갖다가 내용을 정리했어요. 많이들 보시는 조희영 교수님 책이랑 또 그 새 물리학 총론, 그 책을 가지고 또 같이 정리를 했고, 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그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이,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출문제 답을 내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를 이제 좀 10개, 10개는 넘게 보면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주제가 출제됐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나타내는 문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출도 계속 분석을 하니까 11월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두니까 마지막에 내가 정리한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정리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과교론에서는 조금 용어가 다르거나 설명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용어여도 조금씩 설명 방식이 다른데, 그게 찾아보니까 약간 같은 학자여도 나중에 논문을 뭐 이때 쓰고 이때 쓴 서술 방식, 이게 약간씩 달라갖고 내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책 보다 보면은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었고, 기출문제도, 이제 기출문제는 내용 정리하면서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제가 승현쌤 물론 너무 감사히 들어서 홍보하러 나온 거지만 절대로 홍보가 아니고, 승현쌤 실험 특강이 8월에 있었어요. 저 실험 특강이, 물론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물교론에 나오는 실험을 같이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답이 사실 좀 모호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있긴 한데 거기에 물교론 답이 정확하지 않은 편이 조금 꽤 돼요. 그래서 답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실험 특강에서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물리 1, 2 중심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번 해에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는데, 저는 저 실험 특강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선 아까 말했듯이 정답이 모호한 실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정확한 전공자의 입장에서 정답을
정리를 해주신다는 점이 우선 좋았고, 그리고 또 올해 실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실험 특강이 교과서에 있는 실험 기반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다 보니까 제가 2차 실험 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저희가 2차를 준비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모두 준비하실 테니까 2차 때 이제 수업 주제가 나올 때 실험이 껴있는 주제 중심으로 저희가 실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제가 실험을 같이 포함해서 실현하도록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때 웬만한 실험들을 선생님이 실험 특강 때 다 컴팩트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2차 실험 때 제가 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들을 되게 친숙하게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험 스터디 할 때도 승현쌤이 했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거 떠올리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앞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실현을 하니까 되게 좋다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특강은 어차피 물교론 문제를 위해서도 교과서 실험을 분석해야 하고 2차 때도 우리가 실험 기반으로 한 주제를 실현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암기랑 5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월에 모두 하게 됐어요. 제가 초수다 보니까 초수생분들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공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물교로는 사실 살짝 미뤄뒀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빈칸 몇 개 채우는 건데 이제 교육과정을 다 암기하려니까 너무 하기가 싫어서 사실 11월까지 미뤄놨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옛날에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께서 빈칸 자료를 주셨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암기를 했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념 정리. 저는 이게 11월에 뒤늦게 했지만 사실 저는 학교에서 5개념에 관한 거를 좀 많이 했었어서 기억이 좀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또 기출 분석하다 보면 5개념 문제도 많고 그래서 11월에 5개념 정리를 했는데 이때 전공책을 2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권 참고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학교 다닐 때 학생의 물리 5개념 지도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 11월에 새로 본 것은 그 새 물리교육학 총론 1에 그 물리 5개념이 영역별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11월에는 그 세물총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물교론을 또 이때 공부하고 느껴본 점이 이 세물총을 보다 보니까 저희 물교론 기출에 나왔던 좀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나?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주제들에 대한 것도 되게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권의 전공책 모두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물총에는 올해 정리할 때는 없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올해 기출됐던 사우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물리 5개념 지도에서 제가 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5개념 정리는 그 2권 전공책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1월에 늦게 했지만 5개념 정리도 좀 앞에서 상반기 때부터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학은 잠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교육학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전공이 할 게 너무 많은데 교육학 진짜 너무 하기 싫었었고 그치만 저는 1년 동안 되게 안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선아 선생님 강의를 일단 1학년 때 저 3개월 아까 공부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선아 선생님 1, 2월 개념 강의를 먼저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학교 다닐 때 교육학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의 수강을 안 했던 상태였어요. 되게 쉬운 과목들 그런 뭐 특수교육의 이해 뭐 이런 것만 듣고 제대로 된 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과정, 교육행정, 뭐 교육공학 이런 거는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교육심리학 이런 거는 뭐 C-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교육학을 싫어했었는데 이때 저렇게 한번 4학년 1학기였는데 저때 이제 한번 인강을 전범위를 듣고 나니까 조금 그런 거부감 같은 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1년도에 임용 준비할 때도 저는 이선아 선생님 강의가 잘 맞아서 그대로 이선아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이제 1, 2월
개념 강의지만 저는 이제 좀 늦어져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개념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그냥 혼자 개념 강의를 들었던 거를 복습하는 게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 개념 강의를 제가 수강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 거의 안 들었다고 봐도 한 들은 거 따지면 거의 일주일치도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잘 안 듣고 사실은 혼자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학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공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치만 이제 7, 8월에 다시 이제 이때부터 노량진에 있게 됐는데 정말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학에서 인출을 스터디로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7, 8월에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교육학 공부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기 두 번째 힘들게 복습하기라고 써놨었는데 제가 이 4, 5, 6월 달에 혼자서 복습할 때도 그냥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본 적은 제가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책을 한 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인출해 보거나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인출해 보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머리에서 꺼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저는 되게 머리에 안 남는다고 제 스스로 느껴서 후반기 때는 물론 그렇게 봐도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복습을 하고 또 인출 스터디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랑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한 2달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5-6번 만나 뵈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주제를 정해놓고 인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출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선생님도 처음으로 오래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교육학 이론이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그냥 개념이나 이론을 꺼내는데 되게 급급했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넓게 질문을 중간에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2명 다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면 그냥 이론이나 개념 말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준비를 잘 해온다면이지만 그래서 조금 남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되게 만약에 이 이론이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 이론이 나올 때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이론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열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육학 내가 지금 오늘 인출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되게 넓게 생각이 되면서 교육학 전체 범위를 좀 통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이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 스터디는 내가 혼자 인출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인출을 해보면 더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인출 스터디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월에는 교육학도 모의고사 시즌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교육학은 사실 제가 한 3번 정도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또 아침에 보기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에는 다 가려고 노력을 했고 중간에 이제 쓰다가 너무 힘들면 안 쓰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대한 많이 써보려고 했고 너무 힘들다 하면 이제 개요는 꼭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혼자만의 그런 수강 원칙을 정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의고사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답안지를 내가 쓰고 나서 우리가 내가 쓴 답안지를 이렇게 복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현장에서도 한번 복기를 하지만 그걸 이렇게 핸드폰 스캔 어플로 찍어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보게 되면 내가 쓴 글이니까 그냥 딱히 고칠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해도 잘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간을 두고 내가 스캔한 걸 보다 보면 글을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뭔가 되게 흠점이 많이 보여요. 근데 교육학은 우리가 서술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들으면서 그렇게 스캔을 해서 올려놓고 조금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읽어보는 방식을 저는 계속 고수를 했고요. 또 들으면서 이제 복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후반기니까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전체 좀 주요 범위, 과정, 행정, 공학 이런 위주로 복습을 하되 모의고사에 출제된 주제도 같이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복습을 계속 진행을 했고 또
제가 교육학 공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힘들게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쓱쓱 읽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꺼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고, 마지막에 뭐 이 11월 직전에 마지막에 봤을 때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론들은 11월 한 달 동안만 정말 10번 넘게 인출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복습을 하고 인출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는 되게 쉽게 그게 인출이 돼요. 그리고 인출을 할 때도 조금 키워드를 인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문장식으로 인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인출할 주제들을 한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키워드만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전반적으로 어떤 이론이다 라고 한 줄씩으로 먼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키워드들을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학 분명히 우리는 같은 답을 썼는데 왜 점수가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답안 작성할 때 이제 팁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만 띵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거에 장점을 말하시오 이러면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게 타당하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만 딱 내지 말고 물론 그 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더라도 저는 항상 설명을 덧붙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누가 읽어봐도 타당하고 친절하고 그냥 걸림없이 끄덕끄덕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저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빈 구멍이 없다고 느껴지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는데 그 자기가 써놓은 걸 계속 보다 보면 설명 이거 더 쓸 걸, 이거 더 쓸 걸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면서 친절하게 서술하려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학이 이제 저희가 제시문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문제가 현장에서 긴장한 상태로 보게 되면 제시문에 있는 조건들은 안 고려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만 따지고 답을 쓴다거나 이런 일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문이랑 문제는 반드시 이제 한번 개요를 쓰고 난 후에도 저는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을 쓸 때도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거를 가장 먼저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제시를 하면 일단 답이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 배점에 정확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답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교육학 공부를 해서 알고 있던 이론에 기반해서 답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제시를 못했지만 제 합격수기 PDF 파일에는 예시가 좀 포함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우리 교육학이 오픈형으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오픈형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너무 창의적인 답을 내면 우리가 설명할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조금 내가 쓰고 나서도 위험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교육학을 보고 저도 만점을 받고 내가 왜 만점을 받았지 하고 내 개요를 찾아봤는데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도 이론을 딱히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을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에서도 오수벨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답보다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들을 들어가면서 제시를 해주면 이제 읽는 사람도 훨씬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론 결론은 절대로 힘을 빼지 마시고 대충 쓰시길 바랍니다. 서론 결론에서 시간을 쓰시면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 같은 경우에 두 문장 3줄 정도로 끝냈었던 것 같고 결론도 시간 없으면 그 요약 정리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올릴 이 PDF에 예시를 좀 써놨는데 서론 결론은 무조건 그냥 양식만 맞춘다 생각하고 대충 쓰시고 멋있게 쓸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대신 우리가 무조건 신경 써야 하는 거는 본론에서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제대로 답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1차 공부할 때 제가 느꼈던 거랑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랑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은 저의 합격 이런 저의 공부 과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공부한 수기를 보고 내가 맞는 거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승현쌤 커리큘럼을 들었고 제가 시험을 또 전공해서 나쁘지 않게 봐왔으니까 저는 정승현 선생님 커리큘럼이 되게 초수생한테도 되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미리 선별을 해줘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 교육적 감시관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미리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제가 첫 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선생님 강의를 듣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